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저는 오늘도 키핑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금 오늘은 키핑장에서 전체 방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스크에 장비를 잘 동원을 해서 약을 전체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제하는 거는 깍지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레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가 거의 다 되어서 방제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1년 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을 무름병을 예방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분갈이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깍지벌레약 방제를 오늘은 하고 있는데, 이 벌레약 방제를 하게 되면 이제 입장 사이사이에 있는 혹여 있었던 벌레들은 오늘 방제가 될 거고요. 또 살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이 지금 다육이들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다육이들 보면 이 아이는 화려 망코르라는 아이예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진딧물이 끼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꽃대 속에 까맣게 진딧물이 낀 거를 봤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약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미리미리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다육이를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 어쩌면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식물에 대한 책임을 저는 다 하기 위해서라도 약 방제는 제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예쁘게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분갈이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던 작던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더 크길 바란다라고 하면은, 더 크길 바라면 더 큰 화분에 그 애를 앉혀야 되고요. 더 크지 않고 난 딱 요만큼 요 크기가 좋아 그러면 어, 제 화분에 흙가리만 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가 잠깐 나는데 오늘은 날이 흐렸거든요. 그래서 깍지 약을 방제를 하고 사장님께서 환풍기와 창문을 열고 해서 빨리 물을 말린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지금 꽃샘추위가 살짝 왔다가 물러가면서 이제 따뜻해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요런 아이들을, 요런 꽃대들을 이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와서 보면 다육이들이 그 입장마다 꽃대를 물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요때가 지나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초록초록한 시기가 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울긋불긋 예쁘게 색깔을 들고 있다가 색깔이 빠지면서 이제 초록한 성장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여름을 맞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뭐 물론 예쁘게 물 들어있는 것도 예쁘지만, 물이 빠져서 성장하는 모습 그 자체도 예쁘다고 봐요. 식물은 땅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성장을 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예쁘게 또 가을 되면 또 단풍을 예쁘게 들여주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저희 모친께서 주셨던 염자인데요. 이 염자가 지금 한 분갈이 할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보면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는 입장이 풍성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얼마 안 있다 이 아이들 순따기 하려고 합니다. 그 다육이식으로 하면 그 꼬집기겠죠. 꼬집기를 하면 조금 더 이제 풍성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고, 지금 이파리 사이사이에도 목대에서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조금 놔두려고요. 수영을 위해서는, 예쁜 수영과 풍성함을 위해서는 저렇게 자라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요 밑에 올라오는 애들, 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되거든요. 요 아이들은 나중에 잘라서 제가 다시 심으려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예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분갈이를 안 한 얘가 유럽 제라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라늄은 벌레 퇴치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모기 퇴치할 때 많이 쓴대요. 근데 제라늄 향을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라늄이 이파리 자체로 너무 예쁘잖아요. 이파리 색깔이 어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돼 있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라늄도 한번 심어 보려고 사갖고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크면 엄마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자리, 오늘 상토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사실은 화이트 샴페인인데요. 뿌리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육이를 잘 키우시는 이웃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삽목판에서 더 잘 뿌리 내리고 또 풀분에서 뿌리가 더 잘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정말 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갖고 상토를 사서 밑에 좀 깔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상토, 조그만한 상토를 샀거든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너무 축축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막 뭉치고. 그래서 그냥 상토를 한 자루 사가지고, 상토는 그다지 값이 비싸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쓰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오늘 했어요. 요 아이들 엉덩이 밑에 상토 깔고 이렇게 고정해 놓고 뿌리 내리라고 그렇게 고정을 했고요. 심은 지 지금 12월 달에 심은 건데 3월 돼서야 뿌리 활착을 한 아이가 보이죠. 이렇게 좀 뿌리 활착이 좀 늦어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하기 위해서라도 흙이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쓰는 흙은 제가 좋기는 한데, 이 흙이 굳히기에 좋은 거지 뿌리 내리기에는 약간 얘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렵게라도 뿌리를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잘 크니까 흙에 대한 불만은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지금 박하장이요. 이 박하장은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좀 볼품이 없다 할까 좀 그랬어요. 근데 꽃이 다 잘라주고 잎이 성장을 하면은 그래도 봐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고사리를 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고사리들이 점점 많아져서 조금 있으면 정말 우거진 숯불처럼 보일 지경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미리 방제를 해 놓은 경우와 또 방제를 해 놓지 않은 경우가 달라요. 미리 방제를 해 놓으면 그래도 꽃대에서 진디나 이런 것들이 살 확률이 적은데, 방제를 안 해 놓으면은 진딧물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꽃대를 잘못 꺾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지금 레드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면요, 이렇게 꽃대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 근데요, 요 하나 나온 꽃대를 미리 꺾어버리면 요 아이가 자기 생명의 번식에 위협을 느껴서 꽃대를 더 많이 막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꽃대 한번 잘못 꺾었다가 말 그대로 꽃대 폭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꽃대를 꺾어주면은 안 되고, 한 두 개, 세 개 이 정도 나왔을 때 제일 굵은 것만 남기고 꽃대를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꽃대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다육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런 다육이, 요건 하빕인데요. 요 입장 하나 끝에 생장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입장이 개수만큼 꽃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꽃대가 얼만큼 올라올지 다 예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꽃대가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꽃대 꺾었더니 한꺼번에 12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다육이 창 하나에서 1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꽃대 꺾는 시기를 잘 살펴서 꽃대를 꺾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또 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 화상에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키핑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에 대한 위험은 사실 그다지는 없어요. 물론 약한 아이들이 화상을 입기도 하지만 그렇게 화상을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 같은 아이들은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봄에. 그래서 이제 차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요 아이들은 제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요거 사랑초인데요. 요게 거의 이파리가 죽었다가 또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생명력이 만만치 않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육이들이 아직까지는 물도 안 빠지고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봄맞이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조금 난감한 상황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2달 이상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구를 일일이 포트에 심는 짓은 안 하려고요. 그거 했다가는 3다이, 4다이, 5다이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농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다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들 전체 방제한다고 이렇게 방제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제한 다음에 여러분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방제한 그 당시에는 약도 물이기 때문에 털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연적으로 말리고요.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물기가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약물이 묻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이 약물이 다 말랐을 때 약물이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백분 있는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백분 있는 아이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아이는 그닥 없는데, 백분이 뽀얗게 앉은 아이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백분이 앉은 아이, 요런 아이, 아이시 그린, 그리고 크림티, 그리고 멀로 같은 아이들은요, 이 백분 때문에 약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생장점 주변으로 고이겠죠. 그런 아이들은 물을 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육이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약물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벌레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은 요즘 시즌에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햇빛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노숙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빛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비가림막, 차광막 설치하시느라고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고, 또 그런 작업이 지나가면 또 예쁜 아이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여름 준비 잘 하시고, 또 봄에 또 예쁜 아이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호두는 오늘도 키핑장에 있었고, 또 오늘 방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